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진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활주하는 액션 영화를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이 회사 분야에도 접목이 돼서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이나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 정책 토론회 미래 선박의 출현과 대응 그 두 번째 소주제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선 오른쪽 옆에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스마트십 연구파트의 우리 김재우 연구원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에서 현재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십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 옆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최종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종주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센터장님은 우리 IMO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그죠? 이 자율운항 쪽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당장 다음 주에 MSC 마리타임 세이프티 커미티 회의가 있는데 그 자율운항 선박 규정 검토 작업에 한국 대표단으로 좀 참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옆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권영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권영태 교수입니다. 회사 법규와 국제협약에 대한 부분을 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영태 교수님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핀란드에서 그죠? 이런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또 가셔갖고 학습을 하고 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이고요. 핀란드에 있는 아보아마레라고 하는, 그리고 노비아라고 하는 대학에서 직접 방문해서 현재 기술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관을 해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 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체와 같은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운항 선박은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선장인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운항되는 기존 선박과 달리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선박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항해수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박을 제어하여 운항하게 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다양한 수준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박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정의하고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피스십, 즉 마스로 통일된 명칭 사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사람 혹은 시스템 중 누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졌는지, 선박 또는 그 외 장소 중 어디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예. 자율화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율운항 수준을 4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일단 사람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예.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상태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람은 있지만 원격으로 사람이 모니터링하지만 원격으로 운영되는 상태가 예. 세 번째 단계가 되고요. 네 번째 단계가 완전히 사람이 없는 무인화 상태에서 자율 운항 시스템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단계가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언뜻 들으면 지금 그 3단계 내지 4단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하신 1단계는 지금 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자율운항 선박의 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여러 개거든요. 성급에서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IMO 쪽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4단계가 있고 예. 첫 번째 단계가 현재 있는 선박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선박을 이제 1단계로 보고요. 예. 2단계는 선원이 타고 있으면서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선박. 예. 3단계는 선원이 타고 있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예. 마지막 단계가 이제 풀리 오토노머스해서 예. 완전 자율운항하는 선박. 아, 이게 지금 IMO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눈 기준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또 산업계는 또 다르게 나눌 수는 있지만 보통 요거를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준으로 많이 잡고 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국제 회사 기구가 뭐 이런 해운 분야의 어떤 규제나 기술적 규제 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국제 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이런 단계별 기준 수준이 아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정형화되지 싶습니다. 근데 3단계는 선원이 없는데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근데 아, 선원이 예.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예.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지. 예. 그렇지만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선박. 예.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마지막에 뭐 완전 자율화까지는 가긴 가겠지만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선원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제도가 정책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예. 거기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원격에 대한 부분과 이제 선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격은 본선에 있는 선언이 원격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상에서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원격으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이 IMO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할 때 원격 제어 개념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본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게 예. 육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본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 배를 컨트롤하는 것을 원격 조정이라고 개념을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육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육상에서 원격 운항자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예. 그 선박을 조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증을 남기는데,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언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라든지 기술 수준, 이런 사람이 없어도 어떠한 사람이 승선하고 있더라도 그 배는 원격으로 운항이 가능한 이러한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선원이 말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본선에 원격으로 조정되고 있는 선박에 탈 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는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선원은 아니지만 예. 배에 타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예. 그 정도로 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3단계에서 선원이 없지만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이다라고 예. IMO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규정 검토 작업을 예.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 말미에 어느 정도 결론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계속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박에 승선해서 어떤 제어 시스템이 뭐 고장이 난 거나 뭐 혹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배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생존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IMO에서는 그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탄다면 선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배라는 환경에서 본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은 교육은 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기존에 우리가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들, 그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교육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가 지금까지의 어떤 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만약에 지금 현행 선박이 어떤 항만에 입항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엔지니어가 올라온다면 예. 우리 선박 안전법 상에서는 임시 승선자로 봅니다.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자율운항 선박 같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에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선을 해야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선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선원은 꼭 해기사만 선원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원이 아니고 그런 선박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원법상에서 선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원격으로 운항되더라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면 선원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고맙습니다.